예, 안녕하세요. 데브아트의 송주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어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나 싶은데 제 악플을 한번 읽어볼까 해요. 몇몇 이 개발자 분들이 아무래도 블라인드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블라인드라는 서비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처음엔 참 분위기 좋았는데 거기서 이제 막 누구를 깔아뭉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비판들이 오가죠. 그러다가 이제 제 채널, 제가 이제 최근에 채널을 금년 한 4, 5개월부터 열심히 이제 작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제 이제 개인적 목표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뭐 좋지 않게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악플을 봐보자. 리뷰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뭐 반박 같은 거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첫 번째. LG 유플 최연소 데브 아트. 네. 제 이거 시옷 지은 송주영 국내 최초 AWS 컨테이너로 최연소 어쩌고 데브 아트 링크드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홍보를 엄청나게 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마음에 안 들었던 버즈 뭔건가 봐요. 자, 내용을 봐봅니다. 네. 자,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네. 내용을 같이 이제 좀 내용을 보니까 이분께서 국내 최초 AWS 컨테이너 히어로 링크드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홍보를 엄청나게 하는데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냥 스타 개발자인가요? 그 전에 개발자가 맞긴 한가요? 데브옵스인 것 같아서요. 일단 제 정체성을 얘기하면 데브옵스 엔지니어라고 당연히 소개를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개발자와 사람들이 자꾸 전 이거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발을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개발자는 위대하고 뭐 다른 직군은 이게 아닌가? 막 그런 걸로 저는 이게 대학교 문화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대학교 문화에서 컴퓨터 공학과를 들어오는 친구들이 옛날부터 그냥 컴퓨터라는 막연하게 들어왔다가 C 언어를 마주치게 되면서 대부분 중도폭이 작살이 납니다. 그러면서 버스 탄다는 표현을 하죠. 저희 때는 버스 탄다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개발을 실제로 하냐 안 하냐 가지고 너무 평가를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것 때문에 이런 조금 그런 편견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저는 이제 일단 굳이 말씀드리면 현업은 잘 안 해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발표를 많이 하고요. 임원분들에 대한 어떤 기술적 설명들을 하고 이게 뭐 사용 서비스로 이루어지면 뭐가 기술적으로 돼야 되는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팀원들 관리를 합니다. 팀원들이 각각 10명이 넘으니까 저희 팀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들이 잘 나갈 수 있게 이런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뭐 제 밑에 팀장들이 계신 거죠. 이제 그런 직책을 이제 저는 이제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업적 중 하나가 그러니까 이 영상이 무슨 영상이냐면 업적이 아니라 제가 이 영상이에요. 이 영상인데 저기서 나오는 제가 이제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네, 제가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그 기터브에서 예전에 마스터라는 브랜치 이름을 썼다가 이 용어들을 바꾸기 시작해요. 메인으로 바꾸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이제 다 막 블랙리스트를 블락리스트로 바꾸고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를 얼로우드 리스트로 이런 걸 바꿨는데 저 영상에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서비스가 성장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팀원들한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설득했다. 근데 팀원들이 나를 믿어줘서
하시라 해주시라. 만약에 기본을 깔아주면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가주겠다 해서 다 바꿔서 그거 되게 보람찼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이제 하이브에 재직 중이었는데 거기에 그게 이제 제 기사가 나가게 됩니다. 지디넷 기사로 나가고 그게 이제 아미 분들이 번역을 해줘요. 그거를 그 내용을 이제 지디넷에서 그러니까 그 기사가 나가고 그 기사를 트위터에서 아미 분께서 그 기사를 통으로 영어로 번역을 해준 다음에 그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더라도 소리 없이 한번 그 내용을 봐볼게요. 기억하시나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보면 허용된 IP 리스트는 화이트 리스트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고 이제 허용되지 않은 리스트는 블랙 리스트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브랜치 이름도 옛날에 마스터 이렇게 이거 바꿨었다는 거예요. 이거 바꿨었다는 거. 근데 이게 제가 뭐 그 회사에서 바꿨다는 거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엄청 회사에서 만족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습니다. 다양성에 저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디넷에서 기사를 내주세요. 이렇게 이 김윤희 기자님이 그래서 했다. 근데 이제 감동이 뭐였냐면 트위터에다가 올려줘서 이거를 번역을 풀로 해줘요. 아미분께서 이 기사에 대해서 주영송이라는 그 엔지니어가 이런 걸 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게 나 몰랐는데 이런 용어가 존재한지 몰랐다. 그런구나. 되게 의미 있는 일이다. 왜냐면 BTS라는 그룹 자체가 굉장히 다양성을 지지하는 있는 그룹이게 성향을 띠기도 했고가 아니라 학이고 그때도 이제 블랙 라이브 매러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미분들이 100만 달러를 같이 모집해서 기부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저한테는 엄청 감동이었다는 얘기를 써서 그 표현했던 거예요. 이 형이 This is a great start다. 이런 거. 그러니까 글로벌 팬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보람이 되게 컸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슬레이브 단어는 좀 그렇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약간 뭔가 그래서 그게 업적이에요? 예, 업적이 아니라 회사에서 제 개인적 뭐라 그래야 돼? 스토리다. 개인적 스토리고 내가 근데 굉장히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게 어쨌든 그냥 기술적인 일보다는 개 노가다거든요. 노가다고 물론 노가다 하면서 자동화를 조금 바꿔내서 조금 좋게 바꾸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다른 일에 비해서 가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차라리 그거 할 때 뭐 모니터링을 더 만들고 하는 게 더 가치 있을 수 있고 뭐 자동화 툴을 만드는 게 가치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댓글이 이제 이렇게 달립니다. 댓글들이 아주 재밌게 달려요. 데브옵스 아님? 그리고 하이브 서비스 런칭을 자기가 성공시켰다고 유튜브에서 자 이제 하이브에 대해서 이제 하이브의 위버스라는 서비스의 런칭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제가 자부심 있게 얘기해요. 이게 왜냐면 자 상황이 어떠냐면 이건 이제 개발자분 진짜 이 개발을 하시는 분이라면 알 거예요. 위버스라는 서비스의 기획이 2월 달에 됐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됐고 그 전에는 빅히트 샵이라는 굿즈를 파는 샵이 있었어요. 그게 AWS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위버스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개발자들을 이렇게 막 뽑습니다. 한 10명 정도 뽑아요. 그때 참고로 그래서 2월 달 때쯤 시작해서 6월 초에 런칭해요. 6월 초에. 그때 저희는 위버스 어카운트도 만들고 위버스 샵이라는 커머스도 만들고 SNS 서비스인 위버스도 만듭니다. 근데 당연히 저 혼자 다 했다는 얘기는 그걸 누가 다 했다고 얘기를 이해하겠어요. 그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큰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혼자 다 만들어요. 뭐 초창기 뭐 MVP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왜 제가 자부심이 있냐면 제가 입사를 3월 18일에 했고 모든 멤버가 AWS 클라우드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툴을 선택하고 자동화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들이면서 6월 달에 가입자가 이미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BTS가 입점하는 순간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은 그냥 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6월 달에 굿즈를 내면 그냥 뭐 초당 만 개 뭐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버티는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게 2019년 3월 때부터 6월 달까지 그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는 게 참고로 iOS 같은 심사를 받으려면 5월 달까지 프로덕션이 다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15개 넘는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는 서비스였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한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그걸로도 참고로 강의 유튜브에서 그걸로도 영상을 찍어요. 그래서 그 반응이 좋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네, 송주영 목사님 이거거든요. 이거 매니징과 네. 케어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고 강의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닝콜까지 해주시면서 이 내용인데 이제 부채 제가 1년짜리 이제 미버스는 1년짜리 부채라고 생각을 했죠. 어떻게 풀어왔다. 그리고 그게 보안적으로 문제도 없고 모두 다 코드화했고 그리고 무슨 중간에 뭐 솔루션 같은 거 있죠. 접근 제어 솔루션이나 어떤 거나 뭐 파이프라인 CI/CD 파이프라인 무중단 파이프라인 그런 거 다 구현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대충 하겠다는 게 아니라 AWS 어카운트 기본으로 5개 다 나누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베스트 프랙티스에 가깝게 했다. 그리고 그 정도 속도 안에 그 정도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게 당시에는 AWS가 지금만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 아마 내가 유일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테라폼이라는 툴이 특히 국내에는 많이 도입이 안 될 시기였고 저는 이미 2016년도부터 커뮤니티를 10,000개를 넘게 썼어요. 그래서 그 테라폼 코드만 그리고 앤서블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베스트 프랙티스에 가깝게 앤서블 강의를 찍고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엄청 잘 해놨기 때문에 같이 일하시는 분조차도 지금 굉장히 높은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어디에 실장님이에요. 저와 같이 둘이서 만든 건데 이거. 근데 그분도 아직도 저한테 AWS라는 걸 가르쳐서 고맙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다. 그 내용이다. 네. 그래서 그 정도 자꾸 이게 저는 이게 트래픽 전쟁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약간 있는 것 같은데 굳이 트래픽을 얘기하면 저는 삼성에 있었을 때 삼성 스마트띵스를 했었는데 삼성 스마트띵스는 평소에 한 50만 TPS 정도 돼요. 50만 TPS. 지금은 아마 100 더 높을 거예요. 지금은 띵즈는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국내 기업의 트래픽이 많은 서비스를 한다고 어떤 거를 하면 작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빠르게 기획해서 빠르게 런칭하고 빠르게 막 뭐 SNS 서비스도 들어가고 영상 서비스도 들어가고 막 했단 말이에요. 샵도 들어가고 어카운트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했었다는 얘기인 거죠. 맞아요. 이런 분 그 정도 했다는 게 어려운 걸 했겠지. 근데 이게 크게 기분이 이중화 삼중화 당연히 다 했죠. 네. 왜냐하면 AWS를 빠르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온프렘만 하시는 분들이 AWS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오해를 가지면 안 돼요. 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가지시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려운 걸 했다는 거겠지. 뭐 그냥 귀엽게 봐줄 교만 아닐까? 교마님과 동시에 한 조금의 확신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보급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강의를 찍고 낸 거고 2,000개가 팔렸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건 제가 쓴 게 아닌데 이제 AWS 히어로가 이제 제가 된 거잖아요. 최연소 거기 이제 AWS 히어로가 된 건데 이제 저희 저를 아시는 직원분 중에 저를 옹호하신 분이 이제 계신가 봐요.
하커에 AWS 히어로 있나요? 이제 뭔 뻘소리야. AWS 안 쓰는데 뭐 근데 이건 이제 이미 둘이서 막 하는데 이거 이렇게 이것만 봐도 칭찬 애들 수준 나옴.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왜 굳이 이런 걸 쓰는 거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런 걸 확인하고 싶어 할까? 네? 그 저는 참고로 이런 악플을 받는 거를나 뒷담화 받는 거는 한 16년도 정도부터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그 제가 속해 있었던 곳은 삼성전자이고 상대평가였으며 그리고 어쨌든 직급 체계가 알게 모르게 남겨져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선임으로서 막 굉장히 강력한 단어를 많이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강력한 발언을 삼성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직급에 맞지 않게 보통 선임들 잘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올바른 말만 했어요. 전 정말로 진짜. 그래서 뒤에서 교만하다 뭐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나이도 어린 놈 새끼가 싸가지 없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타격은 없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예요. 아니 궁금하다기보다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 않았으면. 이러면 되게 존먹는 그거야. 되게 좋지 않아요. 악플 남기는 게. 그리고 AWS 히어로 받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AWS 히어로이고 AWS 전 컨테이너 히어로잖아요. 컨테이너 히어로 받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면 기술을 잘해서 내가 히어로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러니까 순진하게 정말 우리 AWS 히어로 중에서도 기술 하나로 정말 AWS 히어로가 된 분이 있다면 한 분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업스테이지의 김성훈 교수님 그 정도는 돼야 되고 나머지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에 같이 어떤 큰 프로젝트를 했는가 안 했는가 경험이 노하우가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중요해요. 저는 이제 삼성에서 삼성 녹스라는 서비스 삼성 스마트띵스 자 봐요. 삼성 녹스는 미 국방성에서 인증받은 서비스였어요. 삼성 스마트띵스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동시 접속 기기가 1000만 대가 넘고 TPS가 수십만 TPS를 하는 서비스였어요. 글로벌 리전 4개의 리전에 걸쳐 있는 세 번째가 삼성 어카운트였는데 온프레미스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부채를 22주 만에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주도를 제가 인프라에 대한 주도를 다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위버스에 와서도 인프라 AWS에 대한 주도는 제가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잘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SRE 데브옵스 한 일이 맞고 개발은 굉장히 안 했어요. 1년치 안 했어요. 저는 참고로 개발과 스크립팅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발과 스크립트는 다르다. 그러니까 개발자와 스크립트 짜는 거는 천지차이라고 생각해요.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거와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오토메이션 하는 건 내 입맛에 맞게 스크립팅 하는 거는 천지차이다. 그래서 저는 개발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개발자에 대한 자신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생활이라는 걸 거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 다녔던 대학교에서 내가 어느 정도 개발을 했었던 실력들이 그때 보여지고 그 친구들이 어디서 가서 무슨 개발자로 다뭐 일을 한다고 있고 이것도 보이잖아요, 다. 그때 개발자를 했었어도 개발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AWS라는 거에 더 매료됐을 뿐이에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저한테 엄청 매료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왜 매료됐는가에 대한 히스토리가 되게 깁니다. 그리고 U 플러스 이거는 좀 제가 회사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는데 U 플러스 안에서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예요. 이제 아마